자, 그럼 자리를 이동해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정치권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판 키우는 야3당 고용세습 전반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이렇게 세 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비리조사 필요하다. 국조요구서 제출했고요. 반면에 지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이후에 논의해보자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정의당도 이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찬성을 했습니다. 요 내용도 좀 하나 마저 보죠. 자, 정부가 또 입장을 냈습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공기업 고용세습 엄중하게 생각한다. 전수조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정부도 나서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제 야상당의 움직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행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의 다름 아니다. 일단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 네. 일단 먼저 정의당 사무총장께 나오셨으니까 정의당도 이번 국정조사에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찬성을 하신 건가요? 우선 그 세습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예. 전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엄청난 좌절감을 예.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 보면 예. 518명 채용됐는데 그중에 493명이 비리로 채용이 됐고 예. 얼마 전에 225명이 채용이 취소가 예. 됐습니다. 1차로. 이런 채용 비리는 예. 세습이고 뭐거를 다 떠나서 유력자의 뭐 이런 예. 그 힘이건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예.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겁니다. 정의당은 좀 넓게 보시고 더 예. 전반을 해보자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서울 지하철 등 예. 서울시 공공기관뿐만 예.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원랜드 부분이라든지 또 은행에서도 은행권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이미 다 언론에서 기사화됐잖아요. 하려면 다 하자는 거예요.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정의만 정의가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 채용 비리 문제 일반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 민주당도 주춤거릴 이유가 없다. 그냥 단순히 자유당이 또 다른 야당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주춤거릴 이유가 전 없다. 오히려 국정조사의 범위를 확실히 넓혀서 이번 기회에 채용비로 근절하자. 저는 이런 취지에서 그 이전까지 그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들이 그 국정조사 하자는 거 반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힘 모아서. 예. 자, 조대진 의원. 민주당이 주춤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민주당은 조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후에 논의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주춤거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캔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팩트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수조사를 해도 늦지는 않는데 지금 미리 관련된 부분이 마치 고용 세습이라는 단어도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다 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 세습으로 규정을 하고 이거를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노조 때리기 자유당에서는 노조 때리기를 하면서 노조 때리기, 박원순 때리기, 문재인 정부 때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국정감사에서요. 노조와 관련된 채용 비리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를 못 해줬어요. 오히려 조선일보에서 서울 지하철 노조 김연환 위원장, 제5대 김연환 위원장이 무슨 뭐 채용 비리, 고용 세습했다라고 했는데 정정보도죠. 오보였고 그 채용 받던 사람은 그 도시철도 노조 위원장이라서 어용이
이라고 흔히 평가되는 분이었고 간부가 지금 예, 돼 예. 계신 분이에요. 예. 노조와 관련 없는 걸 가지고 노조 때리게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 바라고요.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지금 야 3당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아까 한국을 기사는 판 키우는 야당이라고 돼 있어요. 판을 키운다. 자, 어떤 판을 키운다는 걸까요? 그것은. 글쎄요, 이게 판이 예. 키운 게 아니고 스스로 커졌어요.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예. 시작된 이 예. 고용세습 예. 비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예. 국정감사에서도 예, 예. 오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 여러 가지 공공기관, 전국적으로 그것도 예. 또 지방 관련해서는 또 지방에 관련된 공공기관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예. 그 비용, 비리 채용 예. 이 있었다는 그 제보가 올라오고 있고 또 그 사실이 몇몇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이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이 스스로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정의당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예. 또 청년뿐만 아닙니다. 예. 그냥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예. 우리 일반 국민들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분들 모두에게 예. 아주 그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자꾸 무슨 또 다시 정치적으로 예, 해석하려면서 하시는 것도 예. 이상하긴 하지만 예. 어찌 됐든 간에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이거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예. 채용비리 전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정의당 입장이라는 걸 채용비 전체를 다뤄야 된다. 자, 지금 적어도 정치적 강원랜드. 해석을 하기가 좀 이상한데 제가 정치적 일부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이종철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야3당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굉장히 거세게 공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포인트다. 이런 지적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아닌 다른 어떤 지역에서 벌어졌다라면 이렇게까지 과연 했을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건 어떻게 저도 보세요? 처음에 이 사안을 접했을 때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가 조금 과해 보였거든요. 뭘 저걸 저렇게까지 예. 연결을 시키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안이 진행이 될수록 예. 더 의아한 거는 정부 여당이나 박원순 시장의 태도 행태거든요. 예. 왜 여당이 더 나서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악의 고용률을 예. 기록하고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안이 나왔으면은 정말 더 나서가지고 일벌백계 하겠다. 낱낱이 진상조사해가지고 가려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계속 뒤로 빠지고 있고 예. 여론이 덜끓고 있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맞서려 하고요. 여당에 대해서는 예. 또 뭐 피하려고 하고 예. 뭐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 사안을 예.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고 물타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뭐 을과 을의 그 뭐 싸움을 부추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자꾸 이렇게 의심이 커지고 이 박원순 시장이 나름대로 어떤 자기 공치사를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다가 제대로 관리 예. 감독을 못한 책임까지 올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것에 대해서 연막을 치는 것 아니냐. 일단 반발부터 크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예. 공기업들의 낙하산이 엄청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기업 그 채용 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이 사안이 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공기업 전반의 문제로 이렇게 좀 예. 확대되다 보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까지 또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까 노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이 공기업들이 대체로 이렇게 보면은 예.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민주노총 예. 산하의 귀족 노조거나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정도 예. 대변인 어제 잠깐 국감에서 하시고. 하나도 예.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 정도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좀 보시는 관점에서 다를 것 같아서. 의혹이 또 나온 예. 것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들은 또 예.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거고 또 민주노총이 또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지침 내린 것도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민주노총도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총장께 문제가 일파만파 짧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예. 서울시 국감 국토교통부 예.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예.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노조 세습 전반을 국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타겟을 노조로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채용비리 일반에 대해서 예.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채용비리 일반에 대해서 예.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요. 안미영 검사가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 거 국정조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재용 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얘기 드려서 예. 죄송한데 저희가 청와대 감찰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우리 청와대 감찰관 얘기했을 때는 예. 저 청와대 인물 4층에서 이제 사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예. 건데 사실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예. 청와대 내에 있는 사람들도 혹여라도 예. 이런 비리에 연루돼 있었을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비리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정의당에서 고용 세습에 있어서 노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누가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말을 그거는 왜곡하시면 안 되죠. 다 그러니까 까보자는 그렇게도- 겁니다. 네, 지금 정의당은 들어보면은 전체를 다 한번 보자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게 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거죠. 지금 정의당은 다 보니까 까자 그랬어요. 요 국정조사 요구서 지금 야삼당 정의 찬성했는데 지금 나오신 패널 분들 의견 보니까 이거 쉽사리 합의되기 만만치 않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진척될지 저희가 뉴스가 나오는 대로 이 방송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세금 거품 빼면 국산 수제 맥주도 4캔에 1만 원 가능. 요즘에 편의점이나 상점들 가보면은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는데 어떨 때 보면 국산 맥주보다 쌉니다. 이 수입 맥주가.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는데 이게 세금을 매기는 차이가 있답니다. 지금은 가격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맥주에. 수입 맥주는 여기 보시면요. 원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세금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과세 표준이 여기 보면 500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원가 부분에서 차례차례 세금이 붙는데 요만큼밖에 안 붙습니다. 그런데 국산 맥주는요, 이 원가 부분에다 뭐 판매 관리비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드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서부터 세금이 매기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가 세금이 많이 붙어서 비싸게 된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가격에 매기는 이 기준을요. 그게 아니라 알코올 도수 등 이른바 종량제로 바꾸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고민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산 맥주도 4캔에 10,000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똑같이 그렇게 세금 체계를 바꾸면요. 국산 맥주는 싸지는데요. 반면에 소주값은 오를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아니고 알코올 도수를 만약에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주는 도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 세금이 올라가는 구간도 이제 넓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주값이 자칫 지금보다 비쌀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조대진 위원. 네. 세금 제도를 바꾸면 맥주는 싸지고 소주는 오르게 되는. 물론 정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뭐 생각도 밝히고 있지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게 좀 상황이 뒤바뀌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맥주만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소주가 또 오르게 소주까지는 되네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서민들이 더 많이 먹는 술은 맥주보다도 소주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세금 제도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나왔는데 이게 바꾸면 또 이 주종에 따라서 영향을 다르게 받게 되는군요. 자, 이번엔 나라밖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매일경제입니다. 다시 결집하는 샤이 트럼프, 이른바 숨은 트럼프 지지자. 미국 중간선거 판세 뒤집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47%가 나와서 취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보면요. 선거 2주, 중간선거 11월 초입니다. 선거 2주 앞두고 상승세. 트럼프 전국 지원 유세로 지지층 결집 속도가 빨라져서요. 원래는 미국 민주당이 하원에서 우세하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반전,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자, 신장식 총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외국, 해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나 봅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일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소위 백인 제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층이 결집해 올라가 사실 뭐 외국에서는 이런저런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저소득층, 백인,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인기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투표율이 대선 때보다 그 중간 선거에서는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이랬을 때 그 응집력, 그 지지자들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까지를 고려한다면 지금 사실 트럼프는 굉장히 지지를 이번 그 중간 그렇다면 선거에서 최근에 중남미, 난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막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부분도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 트럼프 국내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그것이 좋은 정책이냐 여부를 떠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참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내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다. 이게 참 딜레마군요. 예, 그렇죠.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감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자꾸만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사실 좋지 않은 정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게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걱정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지.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동아일보인데요. 하버드 여는 열쇠. 이게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가 뭐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이 도대체 하버드는 그럼 학생을 어떻게 뽑는 것이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일단 특출난 성적, 창의적인 재능, 요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기부금. 이게 있군요. 기부금.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공부만 잘해선 합격이 어려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매년 올해의 성적표, 완벽한 순점수, 훌륭한 추천서인데 왜 떨어지냐 이런 얘기 나온답니다. 알고 보니까요. 한 분야 탁월하거나 골고루 잘하거나 일단 이런 기본이 있고요. 동문, 그다음에 기부자 자녀는 40%가 넘게 합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답니다. 여기에 뭐가 좀 있군요. 자,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일본 입시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 삼수생 차별, 일본 의대 또 적발됐다. 얼마 전에 도쿄 의대가 여성과 삼수생을 차별했는데 이번에 다른 대학도 또 그랬답니다. 도쿄 의대가 그때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은 대학 졸업한 후 결혼과 출산으로 하니까 의사직을 그만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삼수생은요. 성적이 나쁜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를 합니다. 차별입니다. 분명히.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